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시장 흐름을 돌이켜보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가장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어 내려갈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입니다. 왜 거래량이냐? 오늘 제가 아까 11시에 진행했던 마켓 인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거래량이 현재 주가의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주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요컨대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6월 24일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10억 주 정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7월 5일 날 보면은 10억 주 미만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거래량 규모가 줄어들어 있으면은요, 전체적인 시세의 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둔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섹션별로 움직이는 시세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시세에 어떤 힘이 좀 생기는데, 전체 거래량 볼륨이 죽어버리면은요, 시세가 되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연속성이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장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즉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 수준이 좀 최하점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탄력적이거나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시세 흐름을 연출하기보다는 상당히 지리한 흐름을 연출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시장 흐름들, 또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시장의 흐름을 오늘과 더불어서 복기를 한번 해보고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그러나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세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의 차이는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에 접근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좀 지리한 장세의 흐름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은 지수 흐름으로도 놓고 보면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갇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기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거래소는 약간 갇힌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배경에는 결국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를 이루고 있는 종목군들, 가장 대표적인 게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제약 바이오 흐름이 그동안의 어떤 침체 국면 속에서 힘을 얻게 되자 이제 거래소는 약간 좀 지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조금 이제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 쪽의 지수의 흐름이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의 어떤 그런 큰 틀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가 되는 포인트가 그럼 뭐냐? 지금 시장의 흐름을 추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 그게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핵심 요소라는 게 지난 한 2, 3월 달 이전까지는 그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가 뭐였어요? 유동성이었죠. 그죠? 유동성. 그러니까 지난 2월 달 이전까지의 흐름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핵심 요인은 유동성이었고 그 유동성의 어떤 흐름이 약간 소진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2월 달, 3월 달 이후부터는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실적이죠, 실적. 실적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동성 국면 속에서 소외됐던 저평가주들, 저평가주들, 얘네들이 그 이후의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형성했던 핵심 포인트였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런 부분들이 이 유동성의 어떤 모멘텀과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모멘텀이 이제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소진이 되겠습니까? 그 모멘텀이 그 시세 흐름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시세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진다거나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가세를 한다거나 하면은 쉬었다가 또 랠리를 펼치겠죠. 그런데 유동성의 어떤 모멘텀도 그렇고 최근에 전개됐던 실적의 모멘텀도 그렇고 뭐냐면은 일정 정도 시세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반영이 되고 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추가적인 랠리를 힘차게 못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뭐 조만간에 테이퍼링을 한다, 아니면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을 한다, 뭐 이런 부분 차치하고 시장의 어떤 순수한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변화 흐름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추세 에너지. 그러니까 추세 에너지라는 게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되는데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모멘텀이 이제 소진됐다. 소진됐다는 얘기는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시장은 뭐랄까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제한적인 순환 양상이 연출되고 있는 장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의 흐름 속에서 오늘까지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됨에 따라서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제 오늘부터 삼성전자, LG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진입됐죠. 예? 그런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게요. 항상 그 구간별로 패션이 있어야 돼요. 패션이라는 게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재료,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 모멘텀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시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영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뭐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어제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뭡니까 실적 프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당초 예상치가 뭐 11조 원 정도, 사실 그것도 상당히 상향 조정한 거예요.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그런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요. 뭐 12조 원 영업이익입니다. 12조 원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주가는 지지부진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실적이 좋아졌지만은 그 실적 좋은 부분을 가지고서 배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에 배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그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키핑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이미 상당 부분 이제 그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그 인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어떤 매수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재료가 나오면 시대는 팍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멘텀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장세 흐름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결실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뭐냐면 이제 결국 그 오늘 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부분의 또 원인은 결국은 뭐냐? 시장은 수급입니다. 수급. 예. 쉽게 얘기해서요. 주식 안 사주면은 아무리 용 빼는 종목이 있더라도 주가 못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이른바 뭐 스펙주가 올라가고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랠리를 펼치고 이러지만 이제 그 배경은 결국은 뭐예요? 수급이거든요. 몰려다니는 수급이 배팅을 하면 그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국면은 수급 주체, 즉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인 매수 랠리를 펼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힘을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예. 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샀지만 지금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상당히 제한된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막 금리가 워낙 싸고 앞으로 향후 금리가 올라갈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빚을 내서라도 배팅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부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현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장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지금 시장의 국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살펴드렸지만은 보시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되는데 이번에도 시장에 또 단기 변곡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지난번에 힘을 한번 쏟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 20 언제입니까? 6월 24일이죠. 요 날이란 말이에요. 요 날. 6월 24일 날 거래 대금 기준으로 한 21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 대금이.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이전에는 뭡니까? 17조, 18조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 왜 거래 대금이 늘어났습니까? 이때 보시면은요. 대형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거래 대금이 실려야지만이 주가가 힘을 받고 올라가는데 보세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뭡니까? 거래 대금이 줄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래량이 지금 크게 급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거래량 가지고서는요,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표현을 하기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판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돈이 풍부해야지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판돈 점 10원짜리, 100원짜리를 가지고서 가령 고스톱을 치는 거하고 점천짜리 고스톱 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모멘텀의 소진, 그 다음에 모멘텀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점, 거기에 거래량,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 지표가 크게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관망 모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시장에 지수의 변동성을 주는 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기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이제 흐름을 볼 때 종합주가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건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선수들은 지수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 주식 안 올라가면은. 지금은 지수 올라가는 거하고 시세 올라가는 거하고 영 딴판으로 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의 국면은 종합주가지수 3,3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이 에너지가 소진되는 가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망 모드로 들어가 있다.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관망 모드로 들어감에 따라서 시장은 기계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뭡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약간 용이하지 않은 장세로 연출되고 있다. 물론 해법은 있습니다. 해법은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시장 국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우리 이제 투자 기간이 좀 적으신 분들, 작년에 이제 신규로 투자 시작했던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조금 이런 시장의 국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그 화랑장세의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걸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세 흐름은 그래서 뭐냐면 지금 시세 흐름은 상당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거래량과 거래 대금 볼륨이 큰 장, 그리고 어떤 뚜렷한 어떤 세력이 있거나 주가 있는 장에서는 시세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세가 폭넓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웬만한 주식들은 한 번씩 다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지난 1년 한 3,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2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부터 한 1년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1년 한 5개월 되겠죠. 1년 5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시세들은 한 바퀴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가 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 단순화되어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한쪽,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쪽에서는 대형 기술주 일부 종목 대 한쪽에서는 뭐예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제 IT 쪽에서도 2차 전지 일부 종목,
지난주 여러분들 명인들의 복귀 지난주 제가 했던 방송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보세요. 그리고 제약, 그죠? 그리고 IT 소부장 쪽에서도 핵심주 몇 종목. 왜? 폭넓게 형성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거나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고르고 철저하게 그 중에서도 탑픽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중심 패턴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에만 집중해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명인들의 복귀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대형 기술주 일부 종목,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단기형, IT, 소부장, 단기형. 이 섹터만 보자. 지금은 복잡하게 보시면은 이것저것 따라가시다 보면은요, 안 돼요. 왜? 사주는 쪽이 없단 말이에요. 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이 없단 말이에요. 왜? 거래 대금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왜 나타나냐? 지금 시장 상황은요. 그래서 이제 순환 사이클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한 3주 전에 이제 우리 명인들이 복귀할 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끝물이다. 그죠? 항공주, 여행주, 그죠? 숙박, 레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지난 한 3주 전까지는 랠리를 펼쳤었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끝물이다. 통신 관련주 뒤풀이 파동 들어갔다.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다 움직였어요. 시세들이 결국은. 조금이나마 조그만 파동들 안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파동을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들이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국면으로 진입됐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보면은 이번 주 초반 코스에서 뭐 금융주, 그죠? 보험주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 뭐 건설주까지 움직였지만은 최근에 건설주들의 경우도요, 사실은 현대건설이라든지 몇 종목 빼고서는요, 조정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대장 한두 종목만 남겨놓고. 이전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HMM,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인데 걔네들 조정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른 저희 후발 조선주들의 경우는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철강주도 그렇고. 그게 뭐냐? 지금 한순환 사이클이 좀 마무리 국면을 보인 상황이 최근까지 연출되고 있다. 금융주들의 경우도 여러분들 증권주들의 경우도 몇 종목 남고 지금 최근에 조정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최근까지 한 차례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의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순환 사이클 마무리 국면 속에서 뒤풀이 파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면은 종목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어 내려갈 때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좌우하는 핵심 대형주를 먼저 딱 수면 위로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언제입니까? 5월 달에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3인방이 있었죠. 카카오, 그다음에 LG이노텍, 현대위아. 이제 현대위아가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걔네들이 탑픽이었으니까. 근데 LG이노텍, 카카오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거기에 제가 이제 이재열 종목들이 선발주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 쪽에서는 삼성 SDI, 전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주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그런 옷을 갈아입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지수들의 경우는 일단 그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 중순까지 한번 랠리를 펼치고 난 다음에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 속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앞에서 보면은 LG이노텍 안 깨지잖아요. 지금 추세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OLED라든지 이런 전방 업종을 좀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LG이노텍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번에 뭐 뭡니까? 6월 24일 날 한번 고점을 찍었지만은 그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안 무너져요, 추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중기 전략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차례 랠리를 펼치고 난 다음에 후발주 랠리를 시작한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 얘네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뭐 교통처 전문가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체 대형주 섹터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추적해 들어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삼성 SDI가 움직이면은
2차 전지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얘네들이 앞장서서 탄탄한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들 흐름들은요,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도 보면은 종합주가에서 흔들리는 자리에서 지수가 뭐 20포인트 빠지고 그랬지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죠. 결국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아직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주도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조정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번 랠리를 펼쳐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더라도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막 확대되거나 순환매가 빨리 움직이는 흐름에서라도 이런 종목들은 좀 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중심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최근 장이 뭐 과열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참 과열이라는 게 어떤 일부 종목들이 과열이지, 최근 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조정 들어올 때는 또 조정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최근에 한 조정 들어왔다가 지금 추세가 또 살아나가는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장세 흐름은 과열이라든지 너무 고점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왜? 조정 보일 때 적절하게 조정 보였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 그 다음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급 악화가 나타남에 따라서 수급 약화죠, 약화. 수급 약화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안 되는 종목들.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고 그다음에 뭡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LG 전자가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와 같이 보면 되고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2조가 나왔어요. 지금 노무라에서는 말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서 15조까지도 지금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결국 수급이에요. 수급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인하고 기관차가들이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결국 그 추세 트렌드,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추세 트렌드는 지금 쉬고 있는 것이지 얘네들이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된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잘 잊고 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8만 원, 지난번에 이제 7만 원대까지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7만 원, 8만 원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야말로 모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좀 심어놔도 삼성전자를 심으려면은 저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아무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를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를 해도 무리가 없는 지점이다. 다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거는 실적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건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탑픽 제약주들 뭐였습니까? 막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또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투 트랙을 쓴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대형 기술주들의 그 한 트랙과 지금 한 트랙은 어차피 시대가 몰려있는 부분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그 종목들은 뭐 지난주에도 이제 이현제약도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진원생명, 이현제약,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지금 이제 보시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속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타켓을 정해놓고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는 당분간의 흐름에서는요, 단기 대응은 얘네들은 분명히 타켓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핵심주를 선별을 하게 되면은 상신 EDP라든지 코스모,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얘네들만 갖고서 하시란 말이에요. 상신 EDP,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신흥 SEC, 필옵틱스, 일진 버티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 기반해서 시장의 흐름은 단기 웹도독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웹도독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 꼬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수의 변동성이 들어오는 장세입니다.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럴 때는 선별 핵심주를 압축해서 배팅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주는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투 트랙을 쓰는데 하나는 핵심 대형주, 선발주에서 이제 후발주로 넘어가는 구간 속에서 일단 핵심 대형주 4인방을 일단은 핵심 포인트로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제약이라든지 2차 전지, 얘네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언제까지 이런 대응을 압축하고 집약해야 되느냐? 적어도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전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소 거래량이 15억 주 이상 되기 전까지는 10억 주 미만대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이런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장세가 이렇게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그 그림에 따른 투트랙 전략, 압축된 투트랙 전략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